9월 18일 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새로운 목격 사항 및 사진 제보. 경찰에 이미 제보한 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9월 18일 정민이에게 보냈던 편지에 관련 이미지를 추가해서 작성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 손정민. 매일매일 틈나는 대로 내게 질문을 하고 어떤지 궁금해하고 그리워했지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건 5월 초 이후 처음인 것 같다.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글썽해지는구나. 방금 블로그를 쓰다가 딱 2년 전 방콕에서 내가 환하게 웃는 사진을 보니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 눈물이 멈추질 않아. 5월 초의 장례식 이후 벌써 4달이 지나고 이제 5달이 되려고 한다. 여름이 오기도 전이었는데 추석이 되어버렸네. 우리는 너의 공백을 견디면서도 내 아까운 인생 때문에 미칠 것 같았는데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어야만 했어. 그 당시엔 경황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다소 정리가 돼서 오늘 다 얘기할 순 없지만 큰 것들만 알려줄게. 내가 발견되기 전엔 가장 놀라웠던 일은 경찰과 우리들이 널 찾고 있을 때 그 당시는 친구라고 여겨졌던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거였지. 널 불러내고 마지막까지 본 친구가 널 찾는 걸 돕기는커녕 그랬다는 소식에 우리는 황당하고 의아했어. 널 찾는 게 급했으니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도는 명확해졌지. 널 찾아 헤매다 발견하고 장례를 치르고 그 이후 며칠간은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았어.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돌이켜보면 많은 걸 놓친 골든 타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도와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누가 옳은지 나쁜지 판단이 불가능했지. 그 알도 도움이 될까 그때 만났던 거고 상대방은 참고인 상태에서도 중앙지검 출신인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했는데 우리는 경찰만 믿고 경찰 출신의 변호사로 충분하다고 안일하게 대응했던 게 내 가장 큰 불찰이라고 생각해.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 황금 같던 5월이 지나고 결국 5월 27일을 전후해서 경찰과 그 알은 상대방 변호사까지 합세해서 사면타를 우리에게 날렸어. 논의가 아닌 일방적인 전달 방식이기에 그 3인방의 발표나 방송을 듣게 된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너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도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잊어버리게 되었지. 이번 청원에서도 느꼈지만 한번 그렇게 각인된 것은 정말 만회하기 힘들더구나. 나는 그제서야 경찰을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그쳤고 도와주시는 수많은 분들 덕에 증거를 찾고 모순을 찾아내기 시작했어. 사실 5월 발표 이후 경찰은 수사를 더 진행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미 내린 결론을 발표할 시간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경찰이나 그 아래의 무리한 내용으로 인해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것만 많아져서인지 5월엔 몇 번씩 브리핑을 하고 수사 진행 사항을 발표하던 것이 그 이후로는 아예 사라졌지. 자랑하기 좋아하는 특성상 내세울 게 있었으면 얼마든지 그랬으리라 생각해. 5월 27일 경찰 중간 발표 날 경찰은 처음으로 CCTV를 보여준다며 갑자기 우리를 부르더라. 우리는 3.3일에 대해 물었고 경찰은 이미 3.3일에 대해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날에서야 부랴부랴 추락 예상 지점인 돌무더기에 혈흔 조사를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 당연히 중간 보고서에 이 내용은 빠져 있었지. 중간 보고서에 3.3일 추락이 누락된 거 외에도 이상한 게 많다는 것을 알았지. 티셔츠를 버린 사실도 빠져 있었고 양말은 당일 신었던 게 아닌 가방에 있던 다른 양말이 제출되었고 낚시꾼 목격자 등등. 그리고 거기엔 분명히 사진과 목격자의 증언이 안 맞아서 확인 중이라는 표현이 있었어. 원하는 결론까진 무리가 있으니 사람들이 추측하게끔 한강의 토요사와 양말, 낚시꾼을 묶어놓기만 했지. 그리고 때맞춰 이틀 뒤엔 그 알이 동일한 내용으로 뒷받침을 해줬지.
그리고 그날 상대 변호사도 2차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3.3일의 영상과 피의자 부자의 녹취를 바탕으로 고소 준비를 했어. 경찰은 사건을 종결시킬 명분이 없으니 변심이라는 것을 내세웠어. 결국 우리는 고소했고 곧 경찰은 변심위를 개최했지. 그런데 우리가 받은 건 결과 통보였고 무슨 내용으로 협의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는 비공개하고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어. 늘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공개했을 거라고 생각해. 결국 5월엔 브리핑하고 변증만 올리더니 6월에는 단 한 개도 얘기 안 하고 범죄의 정황이 없다고 끝냈지. 그들이 5월에 밝혀냈다는 것은 음모론에 연관된 쓸데없는 것이지 핵심 의혹은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어. 그런 여론이 불안하니까 한 개의 부서를 남겨놨다고 발표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CCTV를 보자고 하면 바쁘다고 만나주지도 않고 5시 이후는 사건 발생과 무관한 시간이라며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 또 우리가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요청한 사항들도 몇 달째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누가 뭐라고 욕해도 믿으려 했던 경찰이 그러니까 허탈하고 서럽다. 고소 이후에도 벌써 3개월이 다 되어간다. 그간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같은 서에서 한 일을 제대로 밝혀낼지는 의문이지. 마냥 기다릴 수 없던 차에 고마운 분께서 국회 청원을 시작해 주셨고 그 아래 잘못된 방송 때문에 어렵게 수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10만의 동의로 청원 요건이 달성되었어. 경찰 조직에서 한쪽이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다른 쪽에서 바로잡을 일은 없을 테고 그런 적도 없다 하니 우리가 믿을 건 국민의 대표인 국회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지금 대선 때문에 어수선해서 그조차도 전혀 안심할 수 없어서 참담해. 너도 잘 알겠지만 우리는 결코 무리하게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한 게 아니잖아. 우리는 사건 다음날 저녁과 그 다음날 2개의 녹취록이 있어. 저녁엔 온 가족이 만났을 때인데 이미 옷과 신발을 인멸하고 나왔을 때야. 정민이가 제가 기억하는 장면으로는 달려가다가 그 언덕 있잖아요. 그래서 자빠졌어요. 걔가 막 달려가다가 막 신호점에서 막 하면서 막 굴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끌고 올라오느라고 막 제 신발 보면 아예 흙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아까 그 언덕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지가 있고 언덕이 있고 강이 있잖아요. 언덕에 약간 내리나 네, 거기 빠질 뻔한 빠진 거야?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337 전화 숨긴 거에 대해 물어볼 때 피의자 부하의 전화 내용이야. 그걸 올렸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거기 한강에 가고 나서 또 나중에 보면 저 밑으로 떨어졌었어 그랬더니만 떨어지고 하지 않았는데 걸터져 있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럼 그 한강 쪽이 맞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밑으로 굴른 것 같지 않고 그냥 걸터져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걸터져 있는 애를 이렇게 자기가 땡겼다. 그게 한강 쪽에 무조건 땅이 있고 벨리 그런 거 같아요. 네. 도대체 지금 설명하는 이곳이 어디일까? 친구였던 피의자는 단 한 번도 나와서 설명해 준 적이 없어. 현장을 살펴보자 했더니 보면만 나왔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었지. 심지어 강북을 찾고 다녔는데도. 우리가 나들목 CCTV를 수백 번 본 결과 이 진술과 일치하는 장면은 딱 한 번 있어. 바로 3.3일이지. 너를 평지에 끌어올려 놓고 함께 잠이 들었다는데 3.3일 이후 너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런데 경찰은 지금까지 현장 검증 한 번 안 했어. 왜 생생한 목소리로 진술한 데가 어디인지 확인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바로 337의 달 사진의 통화 장면이 찍히지. 이미 너는 사진 어디에도 없어. 그럼 당연히 강비탈의 돌무더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숨겼던 전화 내용하고도 안 맞는 거거든. 이건 초등학생도 이상하게 생각할 일인데 경찰은 개묘만 늘어놓을 뿐 이것에 대해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지. 어떤 말을 해도 말하는 순간 말이 안 될 테니까. 내 머리 뒤 자율창 2개와 우측 볼 부위의 근육 뇌출혈은 둘력이 가해진 생전에 발생한 손상이라고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고만 하지 어떻게 발생했는지 고민해본 흔적조차 없어. 경찰은 내가 발견된 날 부검도 하지 않았는데 언론을 통해 물에 쓸린 듯이라는 기사를 내게 했지. 그 기자는 절대 알려준 사람을 안 밝힐 테고 아무 경찰이나 얘기했다고 그런 기사를 내지는 않을 텐데 경찰이 수사는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몰아갔다는 게 슬퍼. 그런데 아무리 못 믿어도 수사권이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 우린 약자일 수밖에 없고 답답해. 왜일까 생각해보면 초동수사는 물론 기존에 제대로 수사 안 한 것을 말해야 해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331과 337을 그냥 두고 범죄의 정황이 없다는 앵무새 같은 말만 하고 왜 종결했는지 밝히지 않고 부끄럽게 덮었을까?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경찰이 이런 건을 미제로 두긴 싫었을 테고 아무것도 밝힌 것이 없어도 번심이를 통해 그럴듯하게 종결한다는 게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차라리 처음에 잘못해서 밝힐 수 없게 되었다면 미제 사건으로라도 남겨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하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오랜만에 너무 하소연만 했구나. 아빤 틈날 때마다 옛날 너랑 놀았던 생각을 떠올려.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디지몬 기억나려나? 아그몬, 그레이몬, 가르몬, 버드라몬. 그리고 아빠가 너 잘 때 책 읽어주던 거 그러다 같이 잠들어 버렸지. 넌 푸우 얘길 좋아했어. 아빠가 읽어주길 기다리는 내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구나. 순수하고 커다란 눈망울. 좀 커서는 아빠랑 플레이스테이션 2 삼국지 하는 거 정말 좋아했지. 이건 기억날 것 같아. 2인 플레이가 가능하니까 아빠 저기로 와. 이렇게 부르고 같이 모여서 싸우고. 주말에 아빠랑 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지. 근데 그 뒤론 한글판이 안 나와서 계속 아쉬워했지.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진상국 무쌈이었구나. 그 외에도 너무 많지만 너랑 사우나 가던 길은 늘 행복했었다. 넌 초코음료 제티를 좋아했었지. 사랑해, 손정민. 며칠 전에 경찰서에 갔다가 예전에 우리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분을 만났어. 난 반가웠는데 그분은 약간 놀라더라고. 왜 오셨냐고 물어보니 경찰에 추석 인사하러 왔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당황한 표정을 보는 순간 언론에서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거나 비난하는 게 왜 어려운지 알겠더라. 매일 정보를 주고받고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데 우리 때문에 얼굴 붉힐 리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 국회 청원이라는 한 고비를 넘겼지만 앞으로도 쉬워 보이는 길은 없어. 하지만 희망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 동안 아빠는 볼 수 있었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수많은 분들의 관심이 없었다면 이미 이 사건은 묻혔겠지. 여기까지 온 것만 봐도 희망은 있는 거겠지. 지금까지 흘러온 것도 누구의 예상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의 일도 아무도 모를 거야. 확실한 건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될 거라는 거고 아빤 처음에 계약한 대로 너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예상외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널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잖아. 우린 잘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 내게 잘못한 사람들이 꼭 그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걸 보게 해줄게. 아빠 엄마는 저번에 얘기한 대로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널 보러 갈게. 다시 너랑 삼국지를 하고 싶구나.
2020년 1월의 하와이 사진을 더 찾아봤습니다. 중복되어도 이해해 주세요. 마지막 해외여행이라 자꾸 애착이 가나 봅니다.